홍성에서 지난해 처음 열렸던 바비큐 축제가 올해도 이어집니다. 장비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 사전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지역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출입국 행정 민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천안 출입국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과수화상병과 겸혈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에서 6년 동안 역주행 교통사고가 10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명이 숨져 치사율이 10%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축산도시 홍성에서 올해도 바비큐 축제가 열립니다. 감염병 여파를 겪었던 지난해 첫 축제보다 규모가 더 커졌고 즐길 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약 2주 앞두고 열린 사전 행사장에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성 바비큐 축제 홍보를 위한 사전 행사 현장. 터널 모양 바비큐 장비에서 삼겹살 250인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불량이라는 훈연향 같은 게 다 이미 배 있는 상태에서 육즙들은 그런 것들이 다 쭉쭉쭉 밑으로 떨어져서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고기예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굽는 데만 기본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곳에선 90개가 넘는 닭다리가 대형 그릴에서 스테이크 형태로 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려 47만 명이 찾은 홍성 바비큐 축제. 이번에도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단연 대형 바비큐 장비. 올해는 규모가 2배 이상 늘고 종류도 5개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바비큐 장비를 25대에서 60대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그릴을 보지 못한 장비들이 대거 이번에 바비큐 축제장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고기와 음식 종류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 럼피스킨병 여파로 빠졌던 홍성 한우가 기존 한돈, 닭고기와 함께 새롭게 선보입니다. 고기는 바비큐뿐 아니라 연탄 불고기와 쌀국수 등 여러 방식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고기를 살 수도 있는데 인근 전통시장에서 상차림 비용을 대고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즐길거리가 늘어난 만큼 지역 상인과 축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속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축산물 판매로 이어져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홍성군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키오스크 결제와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축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군청과 조양문 일대에서 국화축제와 함께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방송 연간기획보도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충남 순서입니다. 충남 지역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출입국 행정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외국인 지원센터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천안 출장소입니다. 외국인 체류 허가 업무와 출입국 사실 증명 등 외국인 관련 각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출장소 관할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8만 5천여 명, 3년 새 40%가량 증가했습니다. 덩달아 민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9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14만 3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약 52%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21명, 업무량에 비해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대기 시간이 되게 많이 길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이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비자 발급 등 업무가 지연되면서 도내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업체에 제때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납품 시기를 놓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 출장소의 경우에는 인력 대비 업무가 과다해서 현재 도내의 기업의 인력을 적기 공급하는 데 애로가 있는 등 업무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9월 법무부의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산하 천안 출장소를 대전에서 분리해 충남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승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장소가 사무소로 승격되면 인력이 충원되는 건 물론이고 보호 외국인 관리 등 업무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도지사께서 법무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그 승격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 있고 앞으로도 현장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승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충남도의 요청에 법무부도 승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에서 올해 과수화상병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4일 기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46곳, 피해 면적은 30헥타르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곳, 21헥타르 늘어난 건데 한 사람이 여러 과수원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이 밀집한 곳에서 병이 다수 발생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발 해충인 벼멸구로 인한 도내 피해 면적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3%인 1,600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병해충 발생 원인을 분석해 신속한 방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충남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1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역주행 교통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졌으며 이 중 3명은 올해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명의 사망자를 제외하면 당진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시골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역주행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0.8%로 평균 치사율보다 약 3.7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역주행 우려 교차로 73곳을 선정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신기록이 쏟아지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이 어우러지면서 문화체전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막을 올렸던 전국체전. 3만여 명의 국내 참가 선수단은 49개 종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촘촘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개식의 칭찬과 우리 종목단체의 경기장별 이벤트 등등이 참가한 선수들에게 극찬을 받는 그러한 좋은 평가를. 종합 우승은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했던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개최지 경남은 지난해 6위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진주 전국체전 이후 무려 14년 만의 쾌거입니다. 최신 경기장 시설과 규모를 갖추면서 기록도 쏟아졌습니다. 핀수영, 롤러, 역도 등 9개 종목에서 무려 190여 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 대회 기록이 쓰였습니다. 수영장도 크고 되게 탈의실도 깨끗하고 해서 되게 막 더럽고 그렇지 않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저희는. 컨디션 때문에도 그렇고. 스타 선수들의 대거 참여는 흥행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유례없는 관람객들이 찾았고 경남만의 문화, 관광, 축제가 볼거리를 더하며 문화체전을 안착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양궁 의장대 공연, 선수단 요트 체험 등 종목과 지역에 맞춘 맞춤형 이벤트는 경남만의 특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으로 체육 행사 유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마라톤 대회 중 발생한 선수 안전사고는 앞으로 대회에서 안전제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경남은 이번 대회 경험을 더해 오는 25일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도 성공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은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응원이 함께했던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대회기를 경남에서 부산으로 넘기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당진시가 독거 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고 로봇 추가 보급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심리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00명에게 인공지능 로봇 효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효도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효율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는 2년 연속 돌봄 로봇 지원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8일부터 전남 서해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로봇 운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임시회를 개회한 서산시의회가 회기 중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성현면 불법 성토 현장과 테크노밸리 일대 등 4곳을 방문해 행정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서산시의회 임시회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의회는 해당 기간 21개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홍성군 의회가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이 군정 질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오서산 생태 보전 방안 등을 묻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군수 제출 조례안 25건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예산군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학교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 등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주최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는 예산과 아산, 전북 남원으로 경찰청은 부지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설립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모두 7종으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 수칙, 피해 대처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충남경찰청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의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쯤 서천군 기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거주자가 숨지고 주택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